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고려시대 상업과 화폐 부분을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전 시간에 이제 그 고려시대 상업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관련된 내용 정리를 이제 보면요. 자, 고려시대 때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상업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도 인식을 했고요. 부진할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해야 된다. 이에 반해 이제 조선시대와 달리 상당히 좀, 상업을 중요시 여긴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농 억산 정책을 했잖아요. 자, 근데 고려시대 때는, 중농 억산 정책을 하지 않고 중농도 하고 뭐냐면 중상도 했어요. 그래서 또 행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뭐 화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상점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설 상점들이 많죠. 그래서 조선시대와 달리 국가에 개입을 해가지고 상점을 만들었어요. 주요 도시에 뭐 서적점이라든지 소금점이라든지 서적점이라든지 뭐 모자를 파는 복두전, 차를 파는 다점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예, 소금점, 능라점, 그 다음에 서점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상업을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그 왕건이 그 집안 자체가 상인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고려의 이제 개경에 시전 산업을 둬서, 그래서 이 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 주로 이제 그 고려나 그다음에 통신라나 그다음에 조선시대나 각각의 수도에 시전을 뒀죠. 그래서 그다음에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심인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개경에서도 시전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한양에 시전을 설치했죠. 그래서 간청의 수요품이나 왕실의 귀족의 생활용품을 공급을 하고, 개경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업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썼어요. 경시서. 그래서 경시서는 상위 감독과 그 물가 조절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거는 조선시대도 있죠. 경시서는. 그 다음에 지방 산업에서 이제 보통 장실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장시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근데 요게 이제 그 장시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국가에서 간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시대 장시,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등장한 장시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조선시기 때 이제 15세기 말 때 장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들이 민간에서,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상설화되는 시작들이 등장했죠. 자, 그리고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보부상 같은 비슷한 행상이라는 것들이 활동했다. 자,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고려 정부는 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이 화폐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리고 화폐 발행의 이익금을 통해서 재정을 보완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됐어. 왜냐면 아직까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활동에서 때문에 유통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그 화폐 대신에 썼던 것이 곡식이나 삼배 같은 물품 화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전이나 이런 것들, 은전 이런 것들은 발급했지만 널리 사용하지 못했다. 자, 여기 이제 발급 내용들을 보면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성종 때나 숙종 때 집중적으로 발급했어요. 특히 숙종 때는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죠. 자, 예전에 또 시험, 나왔던 것이 권원중고죠. 권원중고. 그래서 최초의 화폐였고,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성종 때 권원중고를 발행하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종조에 사용했던 곡식이나 삼배, 주로 추포를 사용하죠. 진나는 추포 금지령을 냈어요. 그리고
다음 아들 때, 그 뭐냐면, 목종 때도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자기 아버지 정책을 받아서 슈퍼 금지용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됐죠. 그래갖고 좀 완화시켰다. 그래가지고 간설 상정에서만 그 건원중물 쓰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이걸 예전에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종 이후에 좀 이렇게 침체되다가 다시 숙종 때 또 합회 발행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왕자 출신인데 송나라에 잠깐 갔었죠. 그래서 송나라에 가보니까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편리하다는 걸 알게 돼갖고 의천이 건의를 위해서 그 당시 주정도감을 해서 주조를 했다. 그래서 뭐 여러 화폐들이 나와요. 그 은병도 있고 그다음에 해동통보도 있고 상원통보, 동국통보 등등 있고 눈여겨볼 게 이제 은병인데 은병은 그 입구가 넓다 해서 할구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은병 같은 경우에는 좀 써였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평민들이 쓴 게 아니라 주로 고액 화폐로 뇌물용으로 지배층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녕왕 때나 충녕왕 때는 뭐 은병, 은하와 관련된 세은이나 소은병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밑에 이제 공양왕 때는 저하를 사용해 저하. 이게 최초의 지폐죠. 그래서 원나라의 지폐였던 보초, 그 다음에 명나라 화폐였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입이 되면서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게 교초고 명나라 화폐는 보초예요. 예, 똑같은 지폐인데 자, 하여튼 교초와 보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용했는데 잘 사용이 안 됐어요.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지폐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폐가 한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조금만 절여도 이게 찢어지는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도 저하를 널리 보급하려고 했지만 또 안 됐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안 됐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조선시대 때 문화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조선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문화. 예. 자, 중세 문화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간학진흥책이라든지 가거제도 해갖고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고려시대 간학의 진흥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양영고에 그 간학재단을 설치했다. 예. 그 양영고라는 것은 그 당시 예종 때 설치했던 장학재단이죠. 예. 그래서 예종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요. 자, 경사 육학과 한학제도를 세워 12도를 폐지했다. 자, 일단 경사 육학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는 건 맞아요. 인종 때 경사 육학을 설치했다는 건 맞는데, 그리고 지방에 향교와 같은 향학을 이제 설치를 했죠. 근데 이제 12도를 국가에서 폐지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폐지한 건 아니고요. 기록에 보면 공양한 3년 때 자연스럽게 폐지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예종 때에 실시한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사가 3년 동안 국자 간에 수학하는 그런 어떤 그 조치 때문에 이제는 사학 12도가 이제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고 공양 3년 때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칠종의 전문관자. 칠종의 전문관자를 칠제라고 하죠. 칠제. 자, 칠제를 설치해서 그냥 타고난 학자를 하여금 담당해야겠다. 자, 이거 맞죠? 이거는 이제 예종 때죠. 예종 때. 자, 칠제 내용 중에 좀 눈여겨볼 게는 무학제 같은 게 있어요. 무학제. 예.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제 문인들만 양성을 했잖아요. 근데 전문적인 그 장군들, 무인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무학제가 만들어지자 문인들 반발 때문에 꼭 폐지가 됐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천연관 봉문관을 설치해서 학사를 선보고 경사를 연구하겠다. 예, 이것도 맞죠? 이것도 예종 때죠. 예종 때. 그래서 천연각과 봉은각을 설치해 수만 권의 장소를 모아놓고 경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서적을 편찬해서 유교 인형을 확립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있고, 예정 때 할 게 많아요. 보니까 아까 지금 양형고 설치, 실제 설치, 천연각이나 보문관 설치, 그 다음에 뭐 요거 외에도 예의상정설 설치해서 예의와 격식 같은 유교 제도를 정하고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 고려의 과거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전에 전 시간에 전전 시간인가요? 네, 전전 시간에 고려 과거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봤고 주제의 내용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고려 과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명경업보다 제수업이 중요시했다. 자, 맞죠? 그래서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 경전을 보는 거고요. 제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부 송책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수업이 나오고 그래서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생업가, 제수업은 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고려 시대 때는 명경업보다 제수업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당나라도 이제 그 명경업보다 제수업, 그러니까 진사과에 해당하죠. 그걸 더 중요시 여겼고 조선 초기까지도 제수업을 더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보통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훈고파들이나 간학파들은 사장을 더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장이 뭐냐면 제수업과 관련된 거예요. 시부송책 이런 것들인데 왜 이렇게 문장을 되게 강조했냐면 중국과의 교육에서 그 교류의 과정에서 그 문서를 많이 써요. 사대 문서. 그러면 사대 문서를 쓰려면 뭐 유교 경전도 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유교 경전을 철저히 이용해 갖고 시를 짓거나 그다음 부를 쓰거나 그다음 책문을 쓰거나 관련된 것들 이제 뭐냐면 중국 간의 외교 문서를 쓸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장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조광조 이후부터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악을 강조해야 된다. 라는 풍토가 등장하게 되는데 조선 중기 때부터 살인들이 등장할 때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조선 초기 때까지는 이렇게 문장을 중요시 여기는 시험을 상당히 과거제도를 강조했다. 그래서 재수업이나 뭐 진사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은 의학이나 천문학 같은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예, 맞고요. 예종 때 잠시 시행됐던 묵과는 공양학 때 정식으로 실시됐다. 예, 맞죠? 그 예종 때 그 당시 벌무반을 창설하는 등 여진족과 싸움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문관들이 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종 때 국가 폐지되고요. 그게 이제 묵과가 정식화된 것은 고려 말기 때죠. 그래서 공양학 때죠. 그래서 공양학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이니까 고려시대는 거의 실시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 묵과가 실시되면서 문과와 함께 문무 양반제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묵과를 통해서 많은 양민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신분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죠. 그럼 고조시대 때는 고위직 관료들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무관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했냐면 대개 보면 세습 무방 가문에서 배출했고요. 중하급 정도의 그 장교들은 대개 이제 세습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선발냈죠. 보고 이게 괜찮다 하면 이제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4번 문제 볼게요. 예부시는 예비 시험으로 합격하면 진사칭을 얻었다. 자, 예부시죠. 예부시는 예비 시험으로 합격하면 진사의 칭을 얻었다. 자, 이거는 틀렸죠. 예부시는 본 시험이에요. 예비 시험이 아니라 본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합격하면 진사를 이제 얻는 거는 주로 이제 국자감시죠. 이것도 이제 틀렸죠. 진사 얻는 것은 국자감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설명했듯이 고려의 가고제는 2층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단계 과목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시험이었던 국자감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비 시험이었던 국자감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시험인 예부에서 치러진 동단감시를 보죠. 예부 시간이 동단감시고 그런데 이제 3층제로 이제 보는 관점도 있어요.
학자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예비 시험을 개경시나 향시 같은 것들 이제 하나의 그 걔도 보고, 그래서 그다음 국자금 합격하고 그다음 동단감시 이런 식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되게 두 단계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솔에는. 그다음에 참고 삼층제로 변한 것은 공민왕 때죠. 중국의 원나라제도를 영향해서 향시, 해시, 전시 같은 삼층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렸죠. 예부시는 본 시험이고, 그 다음에 진사의 칭호를 얻은 것은 그 전당이 국자감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답이 4번이 돼요. 자, 3번은 뭐 연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연표에서 각 시기에 일어난 사실 옳게 연결된 것은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전도감을 이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자겸의 난, 자, 무신정변, 뭐 몽골 침입, 위화도 해군 등등이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실들이 맞으면 보면 윤간의 구성 축주는 언제 있었죠? 예, 예종 때 있었죠. 예종 때. 자, 예종 때 있었으니까 맞죠. 왜냐면 주정도감 설치가 그 아까 봤던 숙종 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숙종 그 다음에 이제 예종이니까 요거 다음 단계죠.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니까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기주대첩은 이게 제 3차 침입이에요. 기주대 1019년. 그래서 3차 침입인데 이게 이제 기획 이전이죠. 현종 때 있었으니까 여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편찬은 몇 년에 있었냐면 1145년에 있었어.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가, 그 다음에 무신정변 중간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1145년 여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니은에 속하는 거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시행은 이거는 위화도 해군 이후잖아요. 위화도 해군 이후. 1391년. 그래가지고 그 위화도 해군 뒤니까 이게 여기 니을에 있죠. 그래서 니을이 아니라 니을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건 시기적으로는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4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문제들 7번부터 쭉 있는데 8번까지 이거는 고려시대 때의 사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 사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주제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자, 삼국사기를 볼게요. 삼국사기는 여기 딱 기출문제에 볼 수 있듯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게 10년도 기출문제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까 됐어. 보통 10년 주기도 한 번씩 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국사의 특징은 예전에 있었던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사관에 입각한 기전체 서술이고요. 보수적, 사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기전체 서술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진삼국사기 표가 있어요. 자, 진삼국사기 표는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들고 나서 인종 때 그걸 이제 바치면서 왜 이걸 만들었는가, 삼국사를 만드는가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요,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삼국사에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요 관련된 사료가 자주 나오거든요. 눈을 익혀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찬 시기도 외워두셔야겠죠. 아까 이제 문제 풀어본 것처럼 1145년. 그래서 편찬 시기와 관련돼 갖고 이제 036 기출문제 나왔고요. 시기적으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바로 전, 그리고 몰충이 일어난 후 이렇게 있죠. 특히 이제 삼국사기는 이 몰충이난과 관련된 거야. 자, 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사람, 총 지휘했던 사람이 김부식이죠. 그래서 김부식이 이제 몰충의 난 진압하고 나서 이 모청의 난을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청의 난이 뭘 주장해요? 서경길지서를 주장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풍수 도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강조하니까 이제 풍수 도창과 대항해서 좀 합리적이고 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유교적 합리주의를.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말한 두 가지 원칙 있죠. 예, 무징불신, 불역, 개덕난신. 증거에 의해서만 역사를 서술하고, 그리고 불역, 개덕난신, 계기하고 신기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을 내걸었어. 자,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묘청이 그 당시 서경기치선을 내걸었고 민신을 민심을 혹세무미한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내걸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술 방식과 구성 요소 보면 아까 이제 역사 서술은 기전체죠.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외워두세요. 봉기, 열전, 지, 연표. 네. 그래서 봉기는 황제 역사를, 열전은 일반 역사, 그 일반 사람들의 역사를, 지나간 건 어떤 특정 분야의 역사고, 연표는 그냥 그 시간 순서대로 해갖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게 봉기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려 같은 경우에 내재 외양 체제잖아요. 안으로는 황제국이고 밖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국을 취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황제국이기 때문에 봉기를 쓴 거야. 근데 이에 관해서 나중에 쓴 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조사는 여기는 봉기를 쓰지 않고 뭘 썼죠? 그죠? 세가를 썼죠. 왜? 조선은 제후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민족적 자부심을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논찬이라는 것은 객관적 팩트는 팩트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팩트에 대한 어떤 주관적 서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서술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삼국사기 평가는 이 삼국사기 자체보다는 당대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 정치적 입장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삼국사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채호는 사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반해서 조선시대 때는 삼국사를 보면 사대적이 아니다라고 또 비판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비판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각자 보세요. 예, 요거는 그래서 의인은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서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완질판 기준으로 지금 남아있는 판본은 중종 때 옥산서원에서 발간된 판이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중종 때 옥산서원에서 그 발간한 판이 제일 오래된 판이다. 옥산서 이현적을 모시는 사당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간된 판이 오래된 거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완질 기준이고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건 태종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완벽하게 한 부로서 남아있는 거, 한 권으로 남아있는 거는 그 옥산서원에서 발견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삼국유사를 볼게요. 삼국유사도 삼국사기만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 세네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 보면 기입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입편을 왜 적었는가? 그럼 기입편이 뭐냐면, 공자가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죠. 무징불신, 개혁불언난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위배하고 그 원칙을 위배하고 이렇게 이제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을 적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상공학습 기입편을 만들어갖고 그걸 적어놓은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성인은 방야후로 예약을 나라를 이끌고 인의도 설교 때 계령난신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옛날 선인이 누구겠어요? 이건 맹자죠. 아니 공자죠. 그러나 이제 중국 역사책을 봐도 재앙이 일어나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부명이나 도덕 같은 하늘의 신기도 받고 그리고 이제 신비한 형상도 많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공자의 어떤 계령난신의 어떤 계령난신 불호 계령난신을 비판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유교적 신성성을 받아들인 거야. 예.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공자의 어떤 무징불신이나 이런 것들 이제 공자가 정했던 원칙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전도 이 상공유사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 예, 나름대로 사전답사도 하고 여러 책도 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 기준에 볼 때는 상당히 실증적인 어떤 작업을 거치면서 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이편을 적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공자의 어떤 그 사상을 비판하면서 그런 유교적 신성성 이런 것들을 또 수용해서 적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목적은 불국토세 입각에서 혼란된 사회를 통합하려고 했죠.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입장에서 어, 정리해서 혼란한 사회를 통합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나서 곧 끝나고 이제 직후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잖아. 이걸 불교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자, 편찬 배경은 고려의 민족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정통문화 올바르게 계승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층 공동체에서 떠돌았던 이런 이들을 계속 계승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기층 공동체에서 했던 뭐 민담,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이 몽고족의 침입을 받은 과정에서 소실되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이 이동하고 전란 중에 많은 사람들 죽고 그래갖고 예전에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기억이 잊혀지게 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문자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사과의 특징은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서로 설정했고 요때 이제 몽고족이 침입한 이후에 단군의 존재가 부각이 되죠. 일동삼마의식이 청산되면서 그래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문화 정통을 따라 서술했고 선종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 가지산파예요. 선종에서 예, 가지산파 계열의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신라 중심 사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유사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서술 체제는 고승전 체제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승려들을 그 기록했던 그런 체제죠. 그래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했고, 자, 그 다음에 야사, 기입편에 적어놨죠. 유교적 선행 이런 것들 다양하게 구성됐다. 근데 이제 책에는 이제 저도 적어놨지만 기사본말 유사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본말체는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기사본말체 비슷하다.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뭐 고승전 체제도 있고 예전에 기이편 같이 야사도 묶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전이 자기가 자유롭게 쓴 거야. 그래서 기사본말 유사체는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고 기사본말체는 아니에요. 예. 자, 내용을 보면 불교사를 중시로 고대 서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다. 그래서 자료수집의 충실성이 높았고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는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좀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쓰죠. 근데 삼국유사는 그냥 날것 그대로 쓰는 거야. 가장되고 그 다음에 부풀려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내용들을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삼국사기가 볼 때 좀 약간 이게 합리적이 보이지만 삼국유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잖아.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삼국사기에 대한 지징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삼국사기는 지징 와리간이 즉위했는 성 김시호 이름 지대로다. 자, 왕이 체격이 크고 담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요 정도는 대충 이해가 되죠. 네, 이런 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입장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삼국유사는 어떻게 되냐? 자, 22대 지철로 왕은 성이 김씨고 이름은 지대로 또 지도다. 뭐 여기까지는 뭐 팩트고요. 시호는 지징이라고 했다. 왕은 음경의 길이가 1척 5척이나 되어 배우자 얻기 어려워 사자를 삼도로 보내어 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구하니까 똥을 보고 똥 누는 거 보고 아이고 여자 똥이 되게 크다. 니 똥 굵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정왕의 부인이 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왕비는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왕의 은경의 길이가 1척 5천 되고 이거는 좀 약간 지금 약간 19금 얘기인데 은경의 길이가 이렇게 컸다는 건 지금 뭐 이렇게 되나요? 네, 모르겠는데.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왕은 은경도 크고 꽁을 몇 마리씩 잡아먹는 이런 이제 뭐냐 대식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의 일반적인 인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나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한계를 보면 이제 신라 중심 사관이고 중국 쪽 사회를 신뢰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밑에 표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그런 비교표가 있죠. 예, 참조를 하시고. 자, 그럼 고조기의 사설 이제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삼국유사하고 이제 또 연결되는데, 전반적으로 우신정변 이후의 사회훈란, 몽골 침략의 위기 속에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깼다.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사고를 비판했다. 무징불신, 부역개농난신. 그렇지만 유교적 합리주의 사고를 비판했다 해서 무조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그 삼국사 유사 기입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교적 신성성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불교 문화를 수용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은 그 뛰어난 제왕은 일반 범인들보다도 그 뭐냐면 신통한 어떤 기이한 형상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중국 역사책도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뭐 중국 역사 보면 사망오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자, 그러면 이제 동명왕표를 볼게요. 동명왕표는 11년 기출문제인데 이 동명왕표는 이규배 동국 이상 국직에 실려 있는 동명왕. 그러니까 이때 동명왕 부여의 동명왕이 아니라 고구려의 동명왕이죠. 고구려 동명왕과 관련된 내용을 구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구삼국사기는 이제 그 역사책인데 이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서사시 형태로 쓴 거예요. 서사시. 그래서 밑에 있는 동명왕표나 밑에 있는 제왕홍이나 다 서사시 형태로 썼거든요. 근데 왜 서사시 형태로 썼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역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제 만화책을 이제 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박시백의 요즘에 조선왕조실록도 읽고 최근에 이제 만화도 보는 그 노마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그 학교 도서관에 가서 몇 권 골라서 지금 제 책상에 또 꽂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좀 풍부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하여튼 동명왕표는 이제 는 이규보가 썼는데 거기 이제 동명왕표에 나오면 이게 나와요. 동명왕표와 관련된 사료 나올 때 동국 동명왕표에 관련된 서문이 나와. 이 서문에는 내가 왜 동명왕표를 썼는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걸 보면 세상엔 동명왕의 신이란 일들이 많이들 이야기한다. 비록 어리석은 부부하다도 제법 능히 그 일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일부 사람들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것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예전에 중리 공자께서 계령난신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실로 항상 기기아닙니다. 우리 같은 무리, 우리의 무리는 뭐예요? 유자의 무리죠. 유자. 그러니까 유학자의 무리는 얘기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구삼국사기를 얻어 동명왕편을 보니 그 신이라는 자치가 세상에 말하는 것보다 더했다. 구삼국사기는 고려 초기 때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고구려 중심으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하여튼 그걸 봐도 처음에는 이거 뭐 귀신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다. 근데 한 세 번 정도 읽어보니까 이게 한상이 아니라 성이고 귀신이 아니라 신이다. 좀 이해가 돼. 더 나아가서 몇 번 더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인의 나람을 알게 됐고 그걸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동명학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역교대 보면 이제 그 감정이입 단계 좀 비슷하죠. 예. 고종이입적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아예 안 하려는 단계. 그 다음에 고종이입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맥락적 아니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영화로 표현했고 뭐 민족의식을 강조했고 특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고요. 자,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배제한 정통문화를 유교적 신성성 입장에서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우는 단계.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비우는 단계죠. 그래서 뭐 역교론에서 이제 따지면 이제 어떤 단계에 속할까요? 예, 이거는 그 고정관념적 감정이 고정관념 그래서 고정관념적 감정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인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인정하는 일상적 감정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입장에서는 맥락적 감정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핵심 말이죠. 우리가 원래 성인의 나름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 자부심을 갖는 단계에 이제 잘 표현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동명의 서술 동기도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동명편은 이렇게 이제 유자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걸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고구려 그 동명왕표에 이제 실린 게 동명왕의 선화잖아요.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동명왕의 신화 그 선화 부분을 신호치 않았을까? 신어놨어요. 똑같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규보의 동명왕표는 구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날것 그대로 해가지고 서사시 형태로 변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삼국사기의 내용을 좀 합리적인 사관에서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상식적이다라는 입장에서 내용을 뭐냐 변화시킨 거죠. 표현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동명편 그 낡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조에 있는 내용 낡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명을 보는 관점, 주관적 인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예. 자, 제왕홍기를 볼게요. 제왕홍기는 이승우가 썼죠. 그래서 이제 제왕홍기가 이제 나오면 여기 제왕홍기의 어떤 그 서문이 보여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왕홍기가 이제 썼던 이승우는 그 살았던 시대는 원나라 간섭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무시하지 못해. 그렇지만 중국을 내세우면서 제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에 걸맞는 고려 왕, 그 전에 우리나라의 왕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제와 왕을 거의 동격화 시켜가지고 이제 기술했죠. 그런 측면에서 사대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족적인 측면도 같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웅기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 이제 서문이 아니라 서사시 형태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아이고. 자, 구성을 보면 상하 2권으로 된 역사서로 그 상권은 중국의 역사, 제의 역사를 쓴 거고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 그렇죠. 이거는 왕의 역사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유교의식과 민간신앙이 공존되고 4대 의식과 민족의식이 공존됐다. 4대 의식은 제에서, 민족의식은 중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래서 이 제와 왕을 구분하고 한국사와 중국사를 구분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되게 민족의식을 이제 강조했어요. 4대 의식보다는. 그래서 그냥 민족의식 강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우리의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해서 자주성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바레를 본국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로 포괄해서 실어놨고 단군 신화를 채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던 3조선설을 제시했죠. 그래서 단군, 기자, 위만. 단군은 혈연 공동체, 기자는 문화 공동체, 위만조선은 민족 생활관, 우리 민족의 어떤 생활관 많은데 이게 기자라는 존재는 지금 부정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중국의 이제 기자조선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묘사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기자를 상당히 뭐냐면 중국 문화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화의 어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도 또 중요시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승리한 부분들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부분을 하게 됐고 거기 이제 단군 기념서를 쓰는데 요때 단군의 연도를 제시했죠. 3600년. 예. 근데 이 3600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단군이 오래 36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역사적 실제로서의 기원은 아니에요. 기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접적인 거야. 여기에서 3600년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 이제 그 유교에서 유교 참의설에 의하면 60을 되게 강조해요. 60간지. 그래서 60을 65 고치면 곱하면 뭐죠? 360년이죠. 3600년이죠. 예, 60을 두 번 본 거야. 그러니까 60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이 있는 숫자죠. 다복성을 의미해. 3600년은. 60이 60이다.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유구하다. 중국의 역사와 비교할 만큼 요순시대의 역사와 비교할 만큼 유구한 역사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BC 2333년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국유사가 아니라 동국 통감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다음 가쿤이 이제 해동고승전을 썼죠. 해동이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부터 동자가 바다 건너 동쪽의 나라가 고조죠. 그리고 고승전 고조의 뛰어난 승려들의 기록한 그 기행문, 그 정기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동 고승전을 썼고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승려 30명의 정기가 수록됐고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가 선종 입장이자면 교종 입장이에요. 문화적 자긍심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고려 후기 때 사서는 이제 그 성리학이 도입됐기 때문에 성리학의 어떤 냄새가 강해요. 그래서 성리학 하면 여러분들 알듯 정통의식학, 대의명분 이런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사각을 대두했다. 대표적인 책이 사학이 이재현이 썼죠. 그래서 김부식의 유교사관을 계승하면서 개혁을 단행하여 왕권 중심으로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의식이 반영됐다. 이재현의 사역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건 책은 다만 고조사를 이제 편찬하거나 고조사를 조조들 이게 편찬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사평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사평에 있는 내용 중에 이재현의 사각에 있는 내용들 많이 발췌해 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재학 사각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약속 하나만 나름대로 고려시대 때 그 사학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참고로 이제 고려시대 사학사 관련된 내용은 그 구특강이 있어요. 구특강. 네, 구특강 내용을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심프생 같은 그 내용도 사조와 함께 같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고려시대 사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구삼국사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삼국의 통일신랑 문화의 시대적 성과 가치를 재현하는 노력을 하였다. 예, 맞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구삼국사기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삼국사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 근데 이걸 신라 계승의식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적어놨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을 보면 일련의 삼국유사는 불교적 입장에서 정통문화를 재확인한 동시에 삼국사기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맞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삼국사를 비판을 했죠. 비판적으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공자가 불옥 개혁난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죠. 기이편 썼어. 기이편.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맞섰다고 해서 아예 삼국사기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삼국사기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부정했던 부분만 유교적 신성성 있죠? 유교적 신성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용을 했다. 그래서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증거와 사실과 안 되는 그런 떠도는 얘기들, 민담, 설화 이런 것들도 같이 신어놨다. 예, 그 불옥 개론 당신은 수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승효의 제왕옹기는 당군을 개국 시조도 하는 역사시로서 운기죠. 예. 자, 소중화의 자존적인 태도와 바다의 취급대상을 삼는 새로운 시야를 보였다. 맞죠? 그래서 바다를 우리나라 역사로 포함시켰다고 했죠. 자, 그리고 당군과 관련돼 갖고 이제 당군 기년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재현의 고려국사는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과 역사 편찬 방법론에서 조선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요거는 이재현의 고려국사가 아니라 사작이죠, 사작. 고려국사는 참고로 고려국사는 누가 썼어요? 이거는 예, 정도전이 썼죠. 동전이 그 당시 이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솔직히 쓴 건데 문제는 이 고려국사 써놓고 정도전이 왕자인한테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국사가 문제점이 있다. 너무 정도전 중심으로 써놓고 편향됐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한 과정에서 이제 세종에 거쳐갖고 세종 때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뭐냐면 고조사예요. 고조사. 예, 고조사. 그래서 고조국사는 편년체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만약에 고조사는 기전체 사서죠. 기전체 사서.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또 고조사 저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조사 저조는 고조사에 있는 내용을 요약했다 해서 저조라고 이제 갖다 붙였는데, 요거는 고조사를 요약한 게 아니에요. 네, 고조국사를 요약할 것이라 보고 있어 학자들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 그래서 고조사 저조를 고조국사에서 요약을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왜냐면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고조사 저조에 있어요. 예, 이 말은 이 고조사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약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책을 갖다 요약한 거죠. 그래서 고조국사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도전이 고조국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신화 중심이죠. 당연히 고조사 저조는 신화 중심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고조사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국왕 중심이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건 답은 틀렸죠. 4번. 자, 상공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대의 전승을 존중하는 해고적인 어떤 입장을 쓴 거다. 예, 맞고요. 자, 이승유의 제왕 옹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제 당군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다음 김부식의 삼국사가 대조주고 대조적이나 각군의 해동고승전과 같은 교정의 입장을 쓴 거다. 이건 틀리죠. 다른이죠. 누구의 입장을 쓴 거죠? 선종의 입장을 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틀렸죠. 답이. 자, 원의 지배해야 될 단일 민족으로서 자각과 민족의 시조에 대한 관념이 강하게 반영됐다. 그래서 민족의 시조로서 누굴 본 거죠? 당군을 본 거야. 당군. 그래서 종전에 이제 일동사망 의식이 원나라 침을 통해서 깨져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만의 조상 이전에 기원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 당군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당군은 전 민족적인 어떤 숭배 대상이 아니라 주로 이제 평양 지역에 있죠. 그 평양 지역에서 예전부터 내렸던 이제 그 신화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킨 게 삼국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그 밑바닥에는 일통사망 의식이 깨치면서 사망 이전에 우리나라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됐고, 그것을 이제 삼국유사에서 최초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조시대 유학을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문제 보면 최승우의 시무 28조는 집권체제를 강화를 기획했고 제각 시국의 정도를 뿌리내었다. 네, 맞죠. 그래서 최승호의 시무 28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권유를 통해서 중앙집권 강화 이런 것들 크게 기여했죠. 특히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간파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다음 제각치국이라는 것은 먼저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해라. 그래서 유교의 어떤 그 이념을 정치 원리에 반영이 됐다. 네, 정치 원리로 사용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 원리로서는 유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뭘 사용했죠? 그렇죠. 불교를 사용했죠. 유교는 다만 포방만 했을 뿐이야. 포방. 포방. 이거 도덕적 차원에서만 냈었어. 도덕적 차원에서. 자, 근데 이건 이제 정치 원리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기점이 최승윤 시무 28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사학은 과거 준비 과정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뚜렷한 학문적 특색을 가지고 발달했다. 틀렸죠? 이거는. 사학은 철저하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학문적 특성은 과거 준비. 일종의 오늘날 사교육처럼. 그래갖고 예전에 과거 출제관이 와서 자주죠. 자주 출신, 지공고 출신 와가지고 나중에 퇴직 후에 사학을 열고 거기에 이거를 듣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뭐 과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학이 번성한 거죠. 근데 국가 입장일 때 사학이 번성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국왕 중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야 되는데 사학에서는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학보다는 간학을 중시 여기는 정책들을 펼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11세기 때 중엽의 유교적 사회질서 보급을 위해서 3종 고급 예문과 삼국사학을 편찬했다. 예, 맞죠.
자, 인종 때 삼전 고급 예문과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요게 좀 중요한 게 삼전 고급 예문이야. 이 삼전 고급 예문은 중국이나 그 우리나라의 역대 이제 왕실 의뢰 이런 것들을 정리한 논책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몽골 침략기 때 소실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뭔가 복간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이규부의 집에서 한 분 남아있는 게 있었어. 다행히. 그래서 그걸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뭘로 만들었죠? 그렇죠. 금속 활자를 짜가지고 만들었죠. 그래갖고 복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뭐냐면 삼종 고급 예문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성리학은 인성과 우주의 근원을 해명한 철학적인 면과 정통과 명목을 중시한 윤리관을 제시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은 고려 말기 때 원나우부터 도입됐죠. 그래서 이제 종전의 경정 해석에 치중된 한당 유학과 달리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심성을 이와 기다는 형리학적 개념을 풀어낸 철학적 신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냄새가 상당히 강해요. 예. 그리고 정통과 명분을 강조하는 윤리적 모습도 강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와 기라는 개념이 선종에서 예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전은 어떤 역사에서 기이편이다. 기이편은 그냥 상국유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기이편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거예요. 서문을 적는다. 대저 옛성인께서는, 공자께서는, 바야흐로 그 예약은 나라를 익히고, 인의도 설교할 때, 개혁난신은 얘기하지 않는다. 개혁 불협난신. 이거죠. 그래갖고, 개혁 불협난신. 그래서 그 난신은 뭐냐면 부소 불어다. 그래서 제소 불어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당시 개혁 불허 난신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공자 사상 중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부터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보시면 유교적 신성성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나는 기이편을 적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위 역사서는 삼국유사죠. 자, 삼국유사가 등장하게 된 당시 상황을 20자 이내로 서술해보고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위 역사서 편찬의 의미를 30자 이내에 쓰시오. 자, 요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위 역사 삼국유사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몽고족이 이제 침입 이제 있고 나서 방금 이제 막 끝났던 상황이야. 그래서 민족적인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 올바르게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몽골 간의 투쟁 속에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서의 의미 편찬 의미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론이라든지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암기해가지고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통을 소중하게 다뤘다. 단군 신화를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삼았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7-2번 문제는 삼국유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가입자가 관련된 거야. 개적불연난신, 무징불신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게 사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입장을 포명하면서 위 자료의 역사서보다 먼저 나온 역사서가 있다. 자, 이 역사서의 진인 그 사관과 편찬 체제의 구성 요소를 4가지 쓰시오. 이 역사서의 편찬보다 약 10년 전에 발생하여 편찬에 영향을 줬던 사건을 쓰시오. 자, 일단은 사관은 뭘까요? 이 삼국사기에서는 합리적 유교 사관이죠. 그래서 그 공자가 얘기한 무징불신, 개적, 불언난신. 자,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했고, 그거에 이까지 이걸 합리적 유교사관을 내었던 것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10년 전이니까 그 1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그 뭘 내세웠어요? 서경기지서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국사기 편찬 연도는 1145년. 근데 이게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1135년이죠. 딱 몇 년 차이에요? 10년 차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이런 그 서경기지처럼 무징불신, 개혁 불응난신 같은 참원들이 도니까 이걸 이제 유일적 합리적 사관으로 내세워갖고 바로잡으려고 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편찬체제 구성 요소는 기전체잖아요. 이 기전체. 그러면 뭘 쓰셔야 될까요? 일단 동기, 그 다음에 열전, 표, 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기, 열전, 표지. 예.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참고로 고조사는 똑같은 기전체죠. 여기 또.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세가, 제후 역사죠. 열전, 표, 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칭원법을 물어봤다 하면 칭원법, 왕의 표기법을 이제 물어보면 이쪽은 무슨 칭원법? 예, 훈령칭원법을 쓰시면 되고 이쪽은 유년칭원법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자주적인 어떤 색깔이 되게 강한데 왜 자주적이냐? 이때 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왕이 죽었을 때 훈이라고 해요. 제후가 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가 죽을 때는 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훈자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이 칭호법 자체가 좀 비굴한 것 같죠. 우리가 자칭 고려 시대는 그 내재 외양을 냈었는데 황제 칭호니까 황제를 이제 북년 칭호법 써야 되는데 훈년 칭호법 이렇게 하는데 훈년 칭호법 명칭 자체는 고려 시대 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시대 때 윤원 칭호법을 쓰면서 대비되면서 나온 그 말이고 요때는 아마 북년 칭호법을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훈년 칭호법은 그 왕이 죽으면 그 왕이 한 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이 뭐 900년 3월 달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900년 4월 달에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 건너서 곧바로 즉위했으면 요걸 그 왕의 전왕의 A 1년 동시에 그러니까 전왕의 A 이게 30년 A 30년이 동시에 새로운 왕의 B 1년이 되는 거야. 동시에 두 개의 왕의 칭호가 같이 있는 거죠. 달 기준으로. 그래서 달을 건너뛰었다 해갖고 이거는 또 6월 칭호법이에요. 6월 칭호법. 그 다음에 직위년에 또 했던 직위년 칭호법. 이렇게 이제 하죠. 자, 유년 칭호법은 뭐냐? 자, 유라는 건 뛰어날 유는 띄울 유자예요. 띄울 유자. 띄다. 그래서 한 칸 띄는 거 있죠? 이렇게 띄는 거야. 그래갖고 예를 들어 A왕이 이제 900년 3월달에 즉위했잖아요. 그럼 900년도는 그 A왕이 간장한 연도야. 왜냐면 한 해를 간장하는 게 황제나 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00년은 다 얘가 이제 칭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901년부터 비왕 1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훈련칭호법 자주적이고 유년칭호법은 그 자주적이 못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훈련칭호법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고유의 칭호법이야. 유년칭호법은 이거는 중국의 칭호법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칭호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주대를 가지고 면서 그뜻하게 뭐 훈련칭호법은 제후의 법이고 그 다음에 유년칭호법 같은 경우에는 아니 훈련칭호는 황제의 그 칭호법이고 유년칭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제후의 칭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안 맞는 말이고 이건 중국의 칭호법과 우리나라 칭호법의 차이 때문에 이게 앞에는 자주적 뒤에는 사대적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7-3번을 볼게요. 7-3번. 자, 기획과 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동명왕편이죠. 그래서 동명왕편 서문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럼 곧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당시의 동명왕의 이야기를 민중에 널리 유포됐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비록 어리석은 남자들까지 그 얘기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니은의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글쓴이의 유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선사 중립, 그러니까 선사의 중립께서는 이 말이 뭐야? 그 선사의 중리는 그 공자를 의미하죠. 공자의 이름이 중리예요, 중리. 그러니까 두 번째 짱구머리 아들이란 뜻이야. 예. 좀 웃기죠? 좀 천한 말이죠? 예.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짱구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그래서 예, 국자를 썼거든요. 두 번째 아들이란 뜻이야.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중리라는 칭호에서 볼 수 있지 공자의 출신이 그렇게 뭐 높은 집안은 아니다. 좀 낮은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볼듯이 이제 이규보 자체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을 이제 충실했죠. 처음에 이제 접할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구삼국사기를 읽고 거기에 보면 이제 동명왕편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신기하고 기이한 형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동명왕의 신이라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가 편찬되어 있었다. 그쵸? 뭘 통해서? 구삼국사를 통해서 한 거죠. 새로운 얘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떠든 얘기를 이미 구삼국사에 적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뭘로? 서사시 형태로 쓴 거죠. 알기 쉽게. 자, 이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이 구삼국사라는 책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록에만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글쓴이는 구삼국사를 통해서 동명왕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정을 했죠. 근데 이제 세 번 반복해서 읽으니 그 근원을 들어가니 한상은 판타지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요. 귀신이 아니라 이건 신기한 것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새롭게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미음과 관련돼서 공이 여기 보면 공이란 건 누구예요? 김부식이면 여기 공이 김부식 공이 예전에 삼국사기를 펼쳐할 때,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공원 국사의 세상을 바로잡은 그리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동명옥편을 생략한 것처럼 얘기돼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김부식도 동명옥편 실어놨어. 실어놨네. 팩트대로 실어놨어. 근데 구삼국사기에 있는 동명 실을 때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실어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입각해서 신의한 표현들, 이상하고 기이한 표현을 다 뺐어요. 합리적으로 이걸 재해석한 거죠. 근데 이제 이교부는 동명표를 서술할 때 구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옮겨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시적인 형태로 옮겨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그 내용 부분을 빠진 게 아니라 그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을 쓸 내용을 빠뜨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썼다. 이걸 비판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기하고 신이하고 그 다음에 개이한 영상들 있죠. 개이한 영상들 쓰지 않은 것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가 쓴 게 아니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대장경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러면 대장경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87페이지 펴볼게요. 보죠. 자, 대장경과 관련된 문제가 1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대장경은 큰 세 개를 맞아요. 경, 율, 그 다음에 논이죠. 경이라는 것은 부처가 설교한 근본 교리를 말한 거고요. 율이라는 것은 그 생활 구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논이라는 건 경과 율에 대한 승려나 학자들의 이론과 해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합쳐갖고 3장이라고 하죠. 3장. 자, 우리나라의 대장경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쓴 건 초조대장경, 그 다음 두 번째 쓴 것은 제조대장경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 속장경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전에는 이게 대장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엔 대장경 보지 않아요. 이걸 교장이라고 하죠. 교장. 속장경은 교장이라고 해요. 교장은 뭐냐면 앞에 이제 그 경률론이 있잖아요. 그 경률론에 다시 주석을 붙인 거야. 그래서 주석에다 또 주석을 붙인 걸 소라고 하거든요. 소를 모은 걸 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장경이라는 표현은 요즘에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도대장경과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그 건한퇴치를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현종 때 만들어졌죠. 현종 때. 그래서 잠깐 예전에 예문에 기출 예문에 언급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대구 부인사에 보관됐다가 몽골 2차 침입 때 이제 소실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아까 대장경은 아니지만 속장경이라는 걸 만들었죠. 교장인. 예. 이게 숙종 때 그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교종의 교리를 정리했고요. 의처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완성이 됐고, 근데 선종 내용이 없고 교종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요 교장을 만들 때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다음에 고로나 송나나 요란 요 거란도 불교 발달됐거든요. 거기에 4,700여 건의 불서를 목록으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신편 제조 교장 총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속장경 일명 교장을 만들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초조대장경이 아까 이제 몽골 2차 침입 때 불타 없어졌으니까 제조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최의 정권이죠. 최의는 최후예요. 최후. 그래서 기록에다 최후라고 적혀 있고 최의라고 또 해요. 우리는 이제 최후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의도 최후하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의 힘을 받아서 대장도감과 여기에서 이제 지원 행정기구고 실제로 남해 분사 대장도감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건 현존 세계 최초의 최고의 그 문화유산으로서 세계 최고의 이제 뭐냐면 대장경으로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돼 있고요.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내용이다. 자, 8만 대장경 그 밑에 있죠. 그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죠. 최씨 정권의 정치 의도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불심을 통해 국론을 단합하고 내부 모순을 대몽왕제에 전할 필요성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몽골 침입 격퇴 및 고려의 문화 정통을 확인했다. 그래서 최씨 정권에서 후원을 받았지만 최씨 정권 외에도 이런 정치 의도에도 그 당시 고려 민중들의 어떤 지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고려 민중들의 지지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되고 그냥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재능 기부나 물적 기부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목판 제작의 정교한 글씨와 아름다움, 디테일이지 않은 단아한 목판과 내용의 정확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참여 세력은 주체는 최씨 정권이며 폭넓은 계층이 참여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걸 통해 신앙 결사 운동이 왕실과 귀족에 독점했던 사상을 향리층, 독소층, 일반인민들의 공유 단계로 전하는 결과 반영됐다. 신앙 결사 운동이 가 연결돼서 좀 전에 이제 불교 사상을 왕실과 귀족이 독점했는데 이걸 이제 신앙 결사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불교 이론을 널리 저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조선시대 때 이 대장경을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면 일본 애들 와서 무릎맞춤 맞고 와갖고 계속 달라고 해. 왜냐면 대장경을 가지고 와갖고 이걸 인쇄해가지고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 다이모드에게 나눠주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올리려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 논쟁이 많았어요. 대장경 조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에는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대장경 조판이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불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안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엔 뭐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불경 뭐 조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이걸 대장경 조판을 줄 경우에 다른 걸 또 요구할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아예 대장경 조판을 주지 않고 이걸 적극적으로 일종의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조판을 주지 않고 다만 조판을 바탕으로 해서 인쇄본만 줬어요. 인쇄본만. 예. 그래서 거기 조선전기 때 수출물 중에 일본의 수출물 중에 대장경이 있는데 그 얘기에 대장경 조판을 준 게 아니라 인쇄물만 준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인쇄물을 몇 개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라인데도 이제 뭐냐면 대장경을 만들어. 그래서 일본의 대장경에도 영향을 줘요. 이 고려시대 때 제조 대장경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9번 후보 기획과 니은에 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해석은 그 기출문제 분석 있는 내용에 관련된 것들 보시고요. 그럼 문제 곧바로 들어가면, 자, 기획은 부인사에 보관하는 중이었던 대장경이 손실되었다. 자, 여기 보면 기획에 보면 무릇 그들이 경유한 곳에는 불상과 범선을 옳게 하여 모두 불타 없앴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말은 달단이죠. 달단. 달단은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중국 애들이 몽골족을 그 가리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달단의 침입 때문에 불타 없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2차 침입 때 그 당시 부인사에 보관되었던 대장경이 손실되었다. 이렇게 이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헌종 2년에 거란이 기병을 해서 이제 내려올 때 그때 거란이 내려올 때 무슨 정변을 일으켰죠? 그렇죠. 강조의 정변이죠. 2차 침입.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강조의 정변이죠. 별로 유명한 거지만 이번에 나올 때 이게 뜬금없는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나왔던 거예요. 기출에. 보면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꼭 뭐냐면 이게 좀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나 미술도 거기 보면 나중에 하겠지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현종 때 강조가 아니 목종 때죠. 목종 때 그 당시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이제 즉위시킨 거죠. 근데 이때 그 요나나 성종이 계속 강동 육주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강조가 이제 뭐냐면 신하의 몸으로 왕을 죽였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목적은 강동 육주를 할행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것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귿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2차 침입 때 현종이 계속 남행을 해갖고 나주까지 갔어. 예. 그래서 이게 나주까지 갈 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고조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호족들의 탄압을 받는 거야. 예. 그래갖고 뭐 뜯기고 죽음 막 어떤 전주에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왕을 그래가지고 간신히 나주 왔어. 근데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 고조의 외가와 관련되고 고조 왕조에 충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한심을 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기항하니까 이제 현종이 느낀 게 뭐냐면 이때 고려 남행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나 민중들이 자기 적대적으로 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제는 중앙 집권을 좀 강화시키고 지방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종 때 본격적으로 지방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거란 쪽의 침입을 이제 불심으로 격파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죠. 요때 대장경은 여기에 있는 대장경은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이 아니라 초조 대장경이야. 초조 대장경. 예. 그래갖고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지금 초조 대장경이 없죠. 8만 대장경만 있죠. 8만 대장경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예. 기흥, 니은, 티귿. 그래서 요거 있는데 대장경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만든 초조대장경과 관련된 내용을 쓴 거. 초조대장경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리고 그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타 없어지니까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고 여기 이제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내용 2차 침입 권한의 2차 침입은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번에 나왔던 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한번 나왔던 걸 보면 그 기출을 보라는 이유가 한 번씩 다 걸려져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 중에
그냥 답만 확인하신 게 있죠. 문제 확인하고 답만 확인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출제자들이 뭐 무슨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그 예전의 문제들 그대로 냈겠어요?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요소를 분석을 한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기출에 끄집어내 갖고 내는 거죠. 기출에서 만약에 내면 그래서 기출을 꼭 하셔야 돼 분석을. 그래서 뭐 요즘에 최근에 뭐 기출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서 기출 나왔 또 번역해서 나와 버리면 다 틀리는 거지. 남들 맞출 수 있는 거 다 틀려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쓸데없이 이상한 데나 꼭 뭐냐면 보시지 마시고 기출부터 해고 차근차근 남들 다 아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어, 암기한 다음에 남들 보지 못한 부분을 운이 좋으면 몇 개 맞히면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기흥,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0번 문제부터 불교사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